이번에 학습할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청년층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다 보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스타그램에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일하는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1, 2 등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개편 전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통장 유형별 사업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자립 역량 교육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와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란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사업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편 전에는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하였습니다. 통장은 각 1가구당 1회,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며 일부 금액이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통장 사업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2022년 통장 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규 참여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1, 2에 가입한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동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장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서는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정책 대상별로 각 추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종류로는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민간 매칭금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를 시군구에서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통장 사업별로 추가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각 사업 주체별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 예산을 교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 예산 규모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보조금을 예탁, 보건복지부에 정산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는 지자체에 통장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저축계좌를 가입합니다. 그리고 해지 시에도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적립하고 자산형성 포털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도 말에 지자체로 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가입 기간 중 참여자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신청, 유지, 해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모집 공고를 하고 읍면동 시군구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을 심사한 후 참여자에게 결정 통보를 합니다. 유지 단계에서는 결정 통보를 받은 참여자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 계좌를 생성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 참여자는 본인 적립금을 불입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기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자는 시군구 및 지역 자활센터로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검토 승인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해지 승인 처리를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주택 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에 자활, 자립에 활용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지원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50% 이상 금액에 대해 사용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를 증빙할 서류에는 계약서, 이체 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기타 적립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은 그동안 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적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통장 가입자의 특성별로 기본 매칭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재정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통장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 개편 후 현재 모집 중인 통장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편 후와 개편 전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 유형별 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편 후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 유형은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입니다. 본인 적립금과 지원금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 1의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하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 장려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0만 원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추가 지원금으로는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이 있습니다. 지급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급금 지원 조건은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생계의료를 탈수급한 경우입니다. 지급금은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급은 3년의 통장 만기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합니다. 일부 지급금은 본인 적립금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와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수는 만기 환수와 중도 환수가 있습니다. 만기 환수는 3년 만기 후 6월 유예 기간 내 탈수급을 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일부 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중도 환수는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에 미납한 경우, 본인 적립금을 누적해서 12개월 동안 미납했을 때, 압류, 가압류되거나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환수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의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하여 마련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 장려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10만 원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의 추가 지원금으로는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지급은 만기 지급과 중도 지급이 있습니다. 만기 지급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통장을 유지한 경우,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준 소득 초과, 본인 사망,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함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중도 지급이라 하며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지급금은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수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동안 미납한 경우, 자립 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압류, 가압류된 경우, 만기 전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 장려금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하고 있으며 기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0만 원의 정액을 매칭해 줍니다. 추가 지원금으로는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이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급에는 만기 지급과 중도 지급이 있습니다. 만기 지급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시에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중도 지급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금은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환수는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동안 미납한 경우, 자립 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금 사용 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압류, 가압류된 경우, 만기 전 본인이 요청한 경우가 환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환수금은 본인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개편 전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은 희망키움 통장 1, 2,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가입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통장 사업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장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역, 지급 및 해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종류도 많고 사업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셨는데도 통장별로 기억하려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그림을 그려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업무를 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질의응답집을 포함한 자료들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지원 통장 가입자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과 사업 지원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순서로 자립 역량 교육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립 역량 교육의 의무 대상은 희망저축계좌 2 및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입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금융 및 재무, 자산 관리, 재테크 등 자산 형성 관련 및 채무 조정, 생애 설계, 노후 준비, 자기 개발 및 자기 관리, 주거 등 청년 주요 관심 주제입니다. 이수 시간은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 사항이며 유지 기간별 이수 시간은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동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개편 전 통장 가입자의 의무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의무 대상자는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참여자입니다. 이수 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유지 기간별로 이수 횟수는 상이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의 경우 3년간 총 4회 이수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을 인정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3년간 총 3회 이수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 동영상 교육을 인정합니다. 지자체 집합교육의 교육 대상은 희망저축계좌 2,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시군구에서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시군구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집합교육은 시군구에서 주최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여 실시합니다. 교육 종료 후에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자활정보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결과 보고를 하면 시도에서 시군구의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동영상 교육의 대상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 2, 청년 내일 저축계좌,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활정보 시스템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이수 방법을 보면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 자산형성 포털, 자활정보 시스템,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자활정보 시스템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자산형성 포털, 자활정보 시스템,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자산형성 포털, 자활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외에 외부 동영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활정보 시스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교육 이수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자산형성 포털이나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을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지원사업 전담자가 확인한 후에 자활정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통장사업의 지원 체계는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 방해 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지원의 대상자를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로 하여 가입 유지 및 해지, 가입자 및 유지자 상담, 자활정보 시스템 등록, 광역 지역 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지원은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내 자산형성 지원사업 전담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의 대상자는 희망키움 통장 1,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 교육, 복지자원 연계 등 지원, 자활정보 시스템 등록으로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사례관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관리 실시는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통장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가 담당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재정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통장별 사업 내용, 교육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참여자의 통장 유지율 및 만기 해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재정 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활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활 사업도 어렵게 느껴지고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강의를 통해 다양한 자활 사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자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지 알게 되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활 사업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앞으로 자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열심히 자활 사업을 이끌어 가볼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전 학습 내용에서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유형과 추가 지원금 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통장 사업 참여자분들이나 센터 담당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운영상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적립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 가입자가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 저축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3년의 사업 참여 기간에 총 6개월간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립중지 기간은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으며 통장 만기 일자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경우 유지기간 중에는 가입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임의로 입출금이나 통장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계좌 지급 정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입자분들께서 통장 유지기간 중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서 만기일자 이전에 1회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필요 시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가입자 본인이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통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계좌이기는 하나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목적의 상품이므로 계좌 압류를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참여자의 채권 불이행 등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좌도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추가 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추가 지원금은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민간 매칭금, 시도 자활 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금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공제금은 청년 내일저축계좌만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을 초과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씩 적립되는 지원금입니다. 탈수급 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 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생성되는 지원금으로 최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의 가입자에 한해 생성되며 해지 시점에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단, 지원 금액은 통장 가입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 장려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 원씩 적립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내일키움 통장의 경우 현월 참여 이력까지 확인되어야 생성되므로 신규 사업과 내일키움 장려금 생성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 수익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하면 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두 가지 지원금 모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 완,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 유형 중 게이트웨이 과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지원금 생성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민간 매칭금은 희망키움 통장 완 및 청년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재원의 추가 지원금으로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금은 시군구에서 희망하는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하여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로 매칭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